네, 유럽의 농심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본부 앞과 프랑스 파리 도심, 주요 고속도로 등이 성난 농민들이 몰고 나온 트랙터 때문에 봉쇄되기도 했는데요. 무엇이 유럽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또 시위를 격화시켰는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유럽 농민 시위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시작되고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엔 어디였습니까? 네, 지난 26일에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EU 본부 앞이었는데요. 농업장관회의가 열리는 때에 맞춰서 농민들이 집결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트랙터 900대를 몰고 나왔는데요. 회의장 주변 도로에 그 타이어와 건초 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저렇게 분노를 표출을 했는데 경찰이 물대포로 맞대응하면서 주변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보다 사흘 전에는 프랑스 트랙터 시위대가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겠다면서 파리 도심에 모였었고요.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의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농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얼마 전엔 그 모나리자가 수프 테러를 당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농민 시위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봉변을 당했었죠. 네, 이번엔 지난달 말에 여성 활동가 2명이 모나리자에 수프를 끼얹었습니다. 다행히 그림은 유리로 저렇게 덮여 있어서 손상을 입지는 않았는데요. 이들은 프랑스 정부의 농업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Qu'est-ce qu'il y a de plus important? L'arbre, le droit à une alimentation saine et durable. Notre système agricole. 네, 이들의 그 행동에 대한 비난과는 별개로요. 유럽 농민 시위에 대한 관심은 이로 인해서 더 높아졌습니다. 네, 농업 정책 전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유럽 국가 농민들이 한꺼번에 분노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 나라마다 사정은 각기 다를 텐데요. 공통적인 배경에 먼저 그 강력한 환경 규제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농민들은 이른바 자연보건법에 따라서 엄격한 환경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농지를 10% 줄이고요. 또 살충제 사용량도 50%를 줄여야 합니다. 이런 환경 규제 기준을 맞추다 보면 유럽연합산 농산물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인데요. 여기에다가 몇몇 나라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농업용 경유에 대한 면세 조치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농민들을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EU의 선제적인 환경 규제가 소득 보존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켰고 또 여기에다가 수입 농산물 문제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전쟁 중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엄청난 규모의 곡창지대로 유명하잖아요. 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유럽연합 소속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수입 농산물이 값싸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불만도 높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또 남미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스르와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체결돼서 남미산 값싼 농산물까지 또 들어오게 되면 불공정 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불만들이 이 유럽 농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유럽 농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Quindi un prodotto che arriva da un'altra parte del mondo deve avere delle qualità importanti, ma devono essere eque rispetto al prodotto che facciamo nei nostri paesi. Nous, maintenant, ce qu'on veut, c'est des actions concrètes. Par exemple, c'est de dire, puisqu'on veut inscrire la souveraineté alimentaire dans la loi, 네, 이렇게 인터뷰 보니까 잣대를 좀 공정하게 들이대라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그래서 프랑스는 농민 지원 대책을 내놓기도 했죠. 네,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국인데요. 지난달 대규모 농민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농민 지원 대책을 이미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앞서 발표했던 농업용 경유에 대한 면세 중단 방침을 취소했고요. 살충제 사용 규제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법도 더 강화를 했고요. 축산 농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농민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해서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난 24일 파리에서 열린 농업 박람회장에서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요. 즉석에서 농민 수십 명과 2시간 동안 예정에 없던 스탠딩 공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럽연합도 농민 반발에 친환경 농업 정책을 일부 좀 철회를 했다면서요? 네, 오는 2040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농업 분야 조치들을 대거 삭제를 했고요. 특히 농업용 살충제 사용을 줄이는 법안은 아예 폐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니까 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이 농민들에게 백기를 들면서 생태계 복원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거다, 역사적인 후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농민들의 당장의 생계 그리고 인류의 환경을 보존, 이 참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정도가 이 농업 분야에서 나오거든요. 유럽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 규제에서 농업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세계화 바람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 국민 90% 가까이가 이 농민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환경 우선주의가 농업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 국제문제연구소는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생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는 길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참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참 많은 나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